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 정도라도 안정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 때문에.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의료보험을 도입을 할 적에 왜 영국식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안 하고서 보험제도를 도입했느냐. 당시 우리나라의 재정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위험을 갖다가 보장하는 보험제도를 갖다 택한 거예요. 자기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보험제도를 갖다가 실시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돼가지고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된 건데 처음엔 그래서 근로자만을 택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근로자들이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그래서 근로자 보험을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건강보험 운영되는 거 보면은 보험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는 사람만 많이 내고 또 안 내는 사람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적당히 지내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이 보험이지 보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다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선지급을 한다든가 건강보험에서 뭐 그 응급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은 건강보험에 하면 안 돼요. 그 보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보기에 지금 이번에 의료 사태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아마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의료 체제가 과연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1977년 6월 1일서부터 근로자에서의 의료보험이 실시돼 가지고서 잘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와가지고서 이제 근로자 의료보험이 잘 되니까 너나나나 없이 다 의료보험에 들어가겠다고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역 의료보험이 생기고 이렇게 등등을 갖다 했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의료보험 도입한 지 거의 10년여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갖다 건강보험을 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 세계에서 유례를 차지할 수가 없는 소위 기간 동안에 그 전국을 커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도 한꺼번에 발전을 하는 바람에 보험료 징수도 용이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의학 분업이라든가 무슨 지역 의료고 직장 의료고 통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원래 취지역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다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건강보험제도를 건전하고 실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하려면은 지금 건강보험 자체도 여러 가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실시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해야지 앞으로 점점 뭐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아마 더 심각한 상태로 가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재정 조달에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번에 의료 개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무모한 곳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의료 개혁을 하면서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계산을 하느냐. 그건 전혀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숫자만 늘리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정부가 재정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메꿔줘야 할 돈을 갖다가 건강보험을 갖다 시켜가지고서 메꿔주는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법에 의하면은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불하게 돼 있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의료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 정도라도 안정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 때문에.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보건의학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제에 많은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예방의학하는 이런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의료보험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제대로 그 기능도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서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김용익이라고 하는 예방의학 한 사람. 그 사람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개입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소위 사회의료 체제의 근본을 갖다가 뒤틀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가 소위 원천징수 받는 근로자 보험 체계하고 자영업자 보험 체계하고 이걸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피용자, 사용자가 내는 구분이 없잖아요. 그 몫을 지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합쳐놓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1977년 7월 1일서부터 사실 사회의료보험 체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소위 대형 병원이 기업화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란 말이에요. 복지부가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데가 다 코디네이션을 제대로 해가지고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데도 복지부가 아무 기능도 안 했다고 난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료 문제를 갖다가 12월 말까지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계엄령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러니까 이 사람이 계엄령을 해가지고서 명령을 해가지고 전공이 복귀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들더라고요.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뭐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입각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체제를 볼 것 같으면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준은 조금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이 OECD에서 어느 나라마다 못지않게 높은 것도 또 사실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던 그런 건강보험 사회의료 체제가 최근에 와서 지금 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상당히 지금 소동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 같으면은 우리 사회 안정에도 나는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정치권에 의료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뭐 대통령이 2,000명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무반응한 상태로 있었던 거라. 그 정치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권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런 의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추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뭐 2,000명 정원 발표를 하니까 또 국민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의료기관이 거의 정상으로 가동을 못하니까 그때야 관심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소위 대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체제에 대해서 정치권을 믿고서 의료체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는 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가 신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과연 지금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늘은 그 상황에서 의료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변화가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계엄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봄쯤 갈 것 같으면 의료계에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가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일반 국민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의료개혁이라고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저 공급 쪽만 생각하지 수요는 쪽에 생각을 안 해가지고서 과연 의료비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상태로 간담을 것 같으면은 막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뭐 큰 종합병원에서 의사 한 사람당 하루에 100명을 봤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의사가 둘이 보게 해서 50명씩 본다고 치면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의 질이 조금 좋아졌다고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코스트는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의료비의 자연적인 증가가 생기지. 그건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양쪽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과연 지금과 같은 숫자를 가지고 고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교육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 의료 체제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도 자기네들의 무슨 특별한 개념이 없어요. 맞장구만 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한 복지부 나름대로 생각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금 인턴도 지금 아무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전공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서울의 대형 병원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 가서 대형 병원의 소위 적자 요인이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형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이 지금 뭐 실질적으로 무슨 응급의료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선지급금 해가지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얼마 동안이나 운영할 수 있겠어요.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 정부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방안을 내놔야 돼요. 막연하게 자기네들이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관찰해야 되겠다 하면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노동조합 파업 억제하는 것처럼 말이지 의사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다뤄가지고서는 의사들이 거기에 순종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지금 지방의료하고 중앙의료하고도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니에요. 지금 웬만한 환자들이 지방에서도 그냥 KTX 타면은 한두 시간이면 서울으로 오니까 전부 서울에 종합병원에 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제대로 좀 기획을 해가지고서 했으면은 뭐 산부인과 문제라든가 소아과 문제라든가 이거 수가를 제대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가 체제를 갖다가 좀 변동을 했을 것 같으면은 전부가 다 수도권으로 오는 그런 현상은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냥 내버려 두고 자, 교통은 발달이 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생겨가지고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수도권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지방 의료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건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옛날에 전라북도 남원에 의과대학이 생겼다가 교육이 불실하다고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의과대학 정원이 300 몇십 명인가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거를 그대로 복원을 시켜주고 거기에다 첨가해가지고 얼마 해서 뭐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으면 이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00명을 갖다 늘리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난 거지. 내가 보기에는 시설, 장비,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게 다 확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숫자만 들어놓으면은 내가 사실은 1991년도에 수도권에 있는 공과대학 정원을 갖다가 배로 늘린 사람이 내가 장본인인데
그때 늘릴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늘려주는 건 늘려주는데 공과대학 사람들이라는 게 흑판과 백목만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실험 실습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 근데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줄 수가 없으니 당신네들이 필요하다니까 그럼 당신네들이 그 시설을 갖다가 제공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1991년 돈으로다가 해당 기업들이 1,000억 원을 출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번에 의과대학은 누가 그러면 그 비용을 부담을 할게요. 뭐 정부가 뭐 얼마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건 금년 봄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에는 또 갑자기 그러면 정원을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드림마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그걸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좀 느낌을 받아야만이 결국 가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이거 진정이 되려면 내가 보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병원을 찾으려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다음 정권이 들어설 것 같으면은 1차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안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마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선거 공약으로 이 문제를 아마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